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또 글자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분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안 질환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령 시대에 접어들수록 늘어나고 있는 눈 질환 중 하나가요. 바로 망막 질환인데요. 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기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그 치료와 방법, 관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눈 건강 주치 모셨습니다. 안과의 강용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눈이 몸에서 차지하는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그렇죠.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망막 질환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망막이라는 부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부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우리가 보통 눈동자라고 하죠. 여기 눈알, 그리고 이제 요 주변을 감싸주는 눈꺼풀로 구성이 돼 있고, 흰자 부분은 공막이라고 합니다. 요 검은 자 홍채고요. 홍채 위엔 앞에는 이제 투명한 각막이 이제 덮여져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앞에서 뒤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자른 모양을 살펴보면 앞에서부터 각막, 그리고 홍채, 그리고 이제 렌즈라고 부르는 수정체, 그리고 수정체를 잡아주는 좀 모양체가 있고요. 전체 나머지 6분의 5 부분은 이제 공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은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이제 약간 젤리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호를 받아들여서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그리고 뒤에 혈관 쪽을 담당하는 포도막, 그리고 이 정보가 모여서 이제 우리의 뇌로 전달이 되는 시신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눈을 카메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망막은 예전 필름 카메라면 이제 필름에 해당하고, 요즘 같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빛을 보면 앞에 각막, 그리고 이제 렌즈, 수정체를 통해서 조절이 돼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 상이 맺히는 시력의 중심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하며, 이제 요 중심 부분으로 이제 그 빛의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제 망막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됩니다. 사실 눈 질환에서 가장 두려운 게 시력을 잃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인 망막 질환 역시도 이 실명의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그 위험도가 더 높은데요. 대표적인 망막 질환들 어떤 게 있는지 그 종류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보통 이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망막 질환 중에 오늘은 이제 가장 빈도가 높고 좀 많이 접할 수 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세 가지의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망막병증, 이외에도 이제 비문증, 그리고 이제 망막에 구멍이 나는 이제 그런 증상 등과 관련이 돼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열공 망막 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이제 보다시피 나이 관련,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 유병률이 높은 이제 그런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보통 황반부의 시세포 및 맥락막 무쇠혈관의 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50세 이상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60세 이상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실명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 인자가 있고요. 나이, 특히 이제 75세 이상에서 보통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흡연,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과 뭐 관련된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과도한 자외선은 더 진행을 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런 이제 산화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 혈중 항산화제의 농도도 이제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통 삼출성, 뒤에서 말씀드릴 거겠지만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유병률이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70대 정도에서
피크를 이루는 그런 유병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0명당 150명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명당 1.5명 정도는 또 유병률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보면요 남성이 여성보다 절대적으로 더 유병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보통 그 여러 가지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연구 결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앞에서 보면 이제 흡연 그리고 이제 비만 그리고 이제 자외선 노출, 광한 자외선 노출 이런 이 위험 인자들을 종합을 해보고 이제 봤을 때는 보통 흡연 인구가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많고 그리고 이제 보통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자외선을 많이 쏘인다든지 하는 그런 확률들이 여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남성에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병률의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보통 분석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나이 관련 황반변성 간단하게 황반변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눕니다. 건성 황반변성 우리가 보통 비삼출성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습성 황반변성,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에 드루젠이라는 침착물, 이제 대사 과정에서 쌓이는 이제 침착물이 보통 쌓이게 되고 이 건성 황반변성, 비삼출성 황반변성이 거의 대부분 단계에서 해당을 하며 이게 있다고 시력이 떨어지거나 뭐 보이는 게 이상하거나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간 경과를 보았을 때는 점점 진행을 하면 이제 치료가 필요한 이런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빈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삼출성 황반변성은 황반의 맥락막에서 이제 혈관이 자라나서 그 혈관이 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차고 혈액이 흘러서 시력 중심 부인 황반부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심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황반변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장기간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는 흉터로 되는 원반형 위축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피가 터져서 눈 안에 이제 망막 밑에 심하게 피가 차면은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제 드루젠하는 망막에 이제 침착물이 저기 사진에 보면 이제 노란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이게 진행을 해서 혈관이 이제 피가 나고 이제 흉터가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진에 이제 출혈이 생겼고 출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흉터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 안의 다양한 구조 속에서 이 황반이 결국 시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시력 도둑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황반 변성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황반 변성이 생겨서 망막에 물이 차고 피가 나면 시야의 중심부 우리가 보는 이제 황반부 중심부가 흐리게 보이거나 사물이 똑바로 안 보이고 이제 왜곡되게 보이는 경우가 보통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은 양쪽 두 개죠. 그래서 보통 한쪽 눈에만 발생한 경우는 이제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잘 안 보고 이제 보이는 눈으로 보통 이제 생활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증상을 생각보다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력 중심 부분이 이제 중기, 말기 뭐 이런 증상에 따라 왜곡이 되고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멀리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차선을 봐야 되는데 그 차선 부분이 이제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거나 아니면 옆에서 차가 끼어드는데 그 차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멀리 보다가 이제 뭐 계기판을 볼 일이 있을 때도 계기판의 일정 부분이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나실 만한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섬찟합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정기적인 또 안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에서 황반 변성을 실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단하게 되는지 그 진단 방법도 궁금합니다. 예.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이 암슬러의 격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 보통 바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정상인 경우는 균일한 모양의 사각형이 보이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작은 네모칸이 같이 보이지 않고 상이 이제 좀 이렇게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중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상이 이제 비어 있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뒤틀려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이 이제 균일한 이제 모양으로 보여야 되는데 선이 물결무늬 치는 것처럼 이렇게 굽어져 보이는 증상이 보인다면 이제 황반변성이거나 이제 이런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일종의 자가진단법입니다.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의한 검사는 이제 안과에 오셔서 망막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 눈 안에 망막에 사진을 찍는 안저 촬영이고, 물이 차 있거나 피가 나서 망막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검사는 이제 우리가 OCT라고 하는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황반부의 모양이 아니고 이제 눈 안에 이제 혈관이 자라나 있고 이상이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성 황반 변성이 되면 혈관이 자라납니다. 신생 혈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과 같이 형광 안저 촬영, 그리고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 촬영, 그리고 이제 빛간섭 단층 혈관 촬영과 같은 그 형광 물질을 주고 혈관을 조형하는, 이제 그래서 혈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검사는 이제 진단을, 그 신생 혈관이 있는 경우에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때는 시행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황반 변성의 원인과 증상 또 진단법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성과 습성이 원인이 다르다 보니 치료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다음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 이제 황반부에 이제 물이 찬 경우는 다음과 같이 눈에 주사를 놓습니다. 눈 안에 주사를 놓는다 하면은 보통 되게 겁내하시고 그렇죠. 무서워하시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뭐 잠을 못 잤어요. 이런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양한 이제 뭐 종류의 이제 약제가 나와 있고, 보통은 눈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약을 주입을 해서 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이제 보통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치료를 보통 유리체내 주사술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주사하는 약제는 이제 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약제고, 보통 이제 항암제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안과적으로도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입니다. 혈관에 이제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약제고요. 그런 다양한 약제들이 사실 나와 있어서 습성 황반 변성에서는 이제 유리체 내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주사를 맞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 이어질 예방적 치료법 꼼꼼하게 또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방적 치료는 앞에서 비삼출성 황반 변성에서 이제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좀 예방하는 목적의 이제 여러 가지의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위험 인자들을 교정하는 방법이고요. 금연.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보통 금연하세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합니다. 보통 이제 외부 활동이 많으신 경우는 과도한 자외선 자체가 이제 문제가 이제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글라스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햇빛을 가리는 모자를 좀 착용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TV, 스마트폰 장시간 노출은 블루라이트가 뭐 일부 황반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은 좀 피하는 것을 보통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를 보고 환자분들을 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루테인이 눈에 좋다는데 먹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루테인은 그 눈의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성분 중에 이제 시력 중심 부인 아까 말씀드린 황반부에 농축되어 있는 성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테인의 역할은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황반부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분을 있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영양 보충제가 나왔고요. 예전에 나왔던 이제 아레즈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레즈 연구는 2011년 정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했던 대규모 임상 연구로 처음에 이제 아레즈 연구에서 이런 보조제를 줬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구성 성분에 따라서 비타민 C와 E 그리고 베타카로틴, 아연 구리를 이제 줘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진행을 하는 걸 좀 늦춰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추후 연구에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이제 일부 이제 암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성분을 이제 빼고 아연 자체가 이제 그 주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 아연 용량을 줄인 대신에 루테인 지아잔틴을 이제 새로 포함을 시켜서 만들어낸 이제 아레즈2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E,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 구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죠. 보조식품을 복용을 하는 것이 이제 장기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레즈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된 앞에 그런 영양제 보조식품은 다음의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양안에서 진행된 중등도의 황반 변성에서 더 진행이 되는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한쪽 눈에 진행이 된 경우에 반대편이 진행이 된 황반 변성으로 될 가능성을 늦추는 것 외에는 사실 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뭐 저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데
이 식품은 보조식품입니다.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기에서 복용을 하면 장기간 봤을 때 진행이 좀 늦춰집니다. 하지만 뭐 크게 뭐 드시고 싶으면은 드시는 건 괜찮지만 그 외에 큰 효과를 기대하시기는 어렵다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의 눈을 마음의 창,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그런데요, 이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지금 컨디션까지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응급실에 이렇게 급하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의사 선생님이 후레쉬를 눈을 비추기도 하고 눈을 보면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러거든요. 눈을 보면 그 사람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안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심한 경우에 눈에 이제 망막 검사를 하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상태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시민분들은 망막 질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면 실명의 위험 신호라고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황반 변성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눈 운동도 하고 잘 때 안대를 착용하고 자고 있어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눈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꼭 챙겨 먹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은 선글라스를 꼭 끼려고 합니다. 네, 당뇨가 있으면 당뇨 망막 병증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휴대폰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컴퓨터도 많이 안 합니다. 교수님, 눈을 비비는 행동이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일부는 사실이 맞습니다. 보통 이제 눈을 비비는 행위가 여러 가지 이제 안과병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고요. 손으로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근데 손에 있는 균이 눈 안으로 사실 들어갈 수도 있죠. 다래끼, 눈꺼풀염일 수도 있고 결막염, 각막염일 수도 있고요. 이제 눈을 자주 비비는 행위 자체가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각막이 얇아지는 원추각막하는 이제 그런 질환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안과 질환 중에 가장 문제가 되거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망막박리인데 열공, 막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망막박리에 의한 실명 같은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가렵가거나 혹시 비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이게 안약을 넣는 거죠. 보통 우리 눈물약 그리고 이제 알러지에도 사용하는 보통 안약이 있습니다. 가렵거나 뭐 따갑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마다 약을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망막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렸을 적 혹은 젊을 적에 시력이 굉장히 나쁜 분들이 나중에 점차 나이가 들면서 망막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눈도 똑같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눈이 점점 길어지는 이제 축성 근시, 이제 안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근시 자체가 이제 발생을 시키는 망막 질환들이 많습니다. 안경을 쓰고 이제 눈이 안 좋았다는 말은 이제 안경을 두꺼운 걸 쓴 근시가 심한 분이었을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하얀 도화지를 본다든가 하늘을 우연히 보게 되면은 검은 실이 막 돌아다니고 날파리가 막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걸 비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문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자칫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요? 비문증이 실명이다, 이건 아니죠. 근데 이 비문증에 의한 증상이 실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비문증이 이제 생기는 과정 중에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망막에 구멍이 날 수 있고요. 이거를 놓치고 있다가 실제로 시력 중심부랑 전체가 다 떨어져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시력의 회복의 가능성이 낮게 되고 보통 그러면 이제 실명까지도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해서 처음과 끝만 얘기하면 그건 사실 약간 과장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망막 질환과 눈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명의 원인이 되는 두 번째 질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합병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건데 네. 당뇨 망막병증도 그 합병증 중 하나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보통 이제 당뇨의 미세혈관 합병증, 3대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당뇨 신경병증, 말초 신경병증, 당뇨 신장병증,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당뇨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미세혈관 합병증,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는 합병증이고, 당뇨 망막병증의 이제 유병률을 보면은 진단 당시에 이제 유병률이 1.9%, 5년 지났을 때 14.6%, 10년이 지났는데 22.9%, 11년 넘어가니까 40.1%,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19.6%, 그러니까 5분 중에 1분은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되시면은 당뇨가 있을 경우에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 같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합병증이 방금 말씀하셨던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막의 미세혈관의 순환장애로 혈관의 변화로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당뇨 망막병증은 보통 당뇨 유병 기간 10년 이상일 때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조절 정도, 우리가 당화혈색소 하는 게 있는데 내과에서 보통 검사를 하시는데 보통 정상 범위는 이제 6에서 7 정도, 6 정도가 보통 정상 범위고요. 8이 넘어가시면은 사실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당뇨 미세혈관 합병증, 이제 보통 당뇨 신경병증,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 신장병증이 사실 진행을 하면은 망막병증도 같이 좀 진행하는 경향이 사실 좀 큽니다. 그리고 같이 오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은 이제 망막에 처음에 깨끗한 망막에서 이제 피가 납니다. 망막에 그냥 단순히 이제 점출혈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점점 이제 그 혈관이 이제 피가 나고 혈관이 새면서 이제 삼출물이 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동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더 진행을 하면 혈관이 자라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미세동맥류에서는 혈관이 이제 새기 때문에 보통 망막의 부종, 그리고 그게 시력 중심 부인 황반부에서 생긴다. 그러면 이제 시력에 가장 영향을 주는 당뇨 황반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 의한 미세 혈류 장애에 의해서 망막에 허열, 피가 안 가게 되면은 피가 안 가는 부분에 혈관이 이제 그 망막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런 신생혈관이 증식을 하는 단계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생혈관은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원래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벽이 이제 잘 파괴가 되고, 이 파괴가 된 혈관벽이 이제 그 안에서 피가 터지면 이제 눈 안에 유리체 공간에 피가 나면 유리체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혈관이 자라서 이제 홍채 쪽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의 문제인 녹내장,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이게 이제 섬유화 증식, 보통 이제 막 같은 거를 망막에 막을 형성하게 되고, 막이 형성이 되면은 망막 조직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견인 망막박리하는 이제 망막박리의 한 종류를 또 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처럼 단순히 이제 출혈이 나는 경우부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삼출물들이 생기게 되고, 망막에 이제 동맥류가 생기고, 결국에는 다음처럼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혈관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증식성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혈관이 자라서 이제 허옇게 새는 부분이 이제 여기저기 확인이 됩니다. 밑에 이제 그림에서 이제 표시한 위치처럼 보통 혈관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피가 안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피가 안 가는 비관류 부분이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앞서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줄 크기가 막 휘어져 보인다든지 내지는 타워가 또 휘어져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예, 황반 변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의 경우에도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시력 저하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는 그
시력 중심부가 붓는 당뇨 황반 부종이 생겨서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오시고요. 이제 증식성이 돼서 피가 나면 안 보이죠. 유리체 출혈이 생겨서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견인망막박리, 망막에 이제 막을 잡아 당겨서 망막이 이게 당겨지니까 변형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처럼 이제 홍채 혈관이 막 자라나 있는 신생혈관 녹내장이 되면 이때는 이제 안압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 당뇨 망막병증이 당뇨의 합병증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혈당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은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선뜻 드는데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신생혈관이 자라난 이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되면은 이제 보통 범망막 레이저 광음고술이라고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을 막기 위한 사실 시술이고요. 눈에다 렌즈를 대고 그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눈 안에다가 시력 중심부인 황반부와 이제 이 중심부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을 망막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레이저를 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약간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나 있던 혈관들이 같이 이제 좀 깔아앉는 그런 효과를 주면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해서 단계를 안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치료에서는 아직도 이제 레이저 치료가 주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약간 흉터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랐던 혈관과 새는 혈관들이 이제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력 저하를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이제 당뇨 황반 부종입니다. 시력 중심부가 이제 보통 부어 있고 물이 차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예전에 시행을 했던 이제 국소 레이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세기를 낮춰서 미세 역치하 레이저 등등이 있는데, 원인이 되는 그 혈관이 새는 미세 동맥류, 그 새는 부분을 직접 레이저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시술은 사실 그 위치에 따라서 시력 중심부 황반부 근처라면은 이 좀 적당하게 이제 혈관을 이제 레이저를 해서 파괴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흉터가 심하게 남진 않지만, 정도가 심해서 사실 레이저 세기에 따라서 이게 흉터가 좀 심하게 생기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안 보이는 시야의 결손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위치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이 주사하기 전에 사진이고요. 눈안에 주사를 해서 이제 부어 있고 이제 물이 차 있는 것들이 이게 가라앉아서 정상 모양이 되면 이제 시력이 떨어졌던 시력이 회복이 되고 이상했던 증상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증상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피가 나는 유리체 출혈, 그래서 안 보입니다. 견인 망막박리, 망막이 잡아서 당겨져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앞에 치료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눈 안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지 않고 이제 흡수가 안 되는, 이제 피가 났는데 흡수가 안 되고 계속 눈 안에 남아 있고 오래되면은 계속 안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견인 망막박리, 이제 망막이 당겨지는 게 시력 중심부, 황반부까지 이제 동반이 되면은 시력에 큰 문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견인 망막박리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주사 치료에도 진행을 하는 혈관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안정을 시키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유리체 절제술은 특히 이제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수술 중에 이제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유리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눈 안의 조성이 바뀌어서 백내장이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당뇨 망막병증 자체가 눈에 혈관이 자라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혈하더라도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중간에 이제 망막을 건드리면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중에도 이제 피를 이제 최대한 제거하고 지혈을 했지만 피가 이제 다시 나는 경우, 백내장 그리고 이제 감염, 앞에서 보여드린 견인 망막박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이 다시 자라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의 합병증이 사실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실명 단계로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당뇨 망막병증 자체가 심해서 이제 망막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시세포의 파괴가 큰 경우는 사실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 회복 정도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술적 치료는 단순히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 한해서는 그 눈 상태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 이제 나이,
그리고 이제 뭐 시력이 어떤지, 이게 양쪽이 다 그런지 한쪽이 다 그런지, 한쪽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 이런 거 전신 상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장 기능, 그리고 이제 뭐 말초신경병증, 이제 다른 질환들, 이런 것들을 사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 망막에 이상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2년 전 안과를 찾은 50대의 김보경 씨. 눈이 다 좋았거든요. 1.0, 뭐 0.8 이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쪽이 왼쪽 눈이 먼저 안 보이면서 검게 하얗게 안 보이면서 뿌옇게 되면서 갑자기 가더라고요.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여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좀 옆으로 잡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계단 내려갈 때요. 이렇게 가까운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옆에 항상 잡고 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어디 다닐 때 조금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걸어 다녔어요. 왼쪽 눈에 들이운 뿌연 형체는 점점 더 심해져 급기야 시야 전체를 가로막았다는데 과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환자분은 2023년 11월에 왼쪽 눈에 이제 시력을 저하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 환자분 검사를 해봤을 때는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고, 그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시력은 왼쪽 눈 시력은 0.05였고,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이 터져서 유리체 출혈이 발생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견인성 망막박리, 망막의 앞쪽에 이제 섬유막이 자라나서 망막이 점점 이제 들려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단계였습니다. 2023년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10%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꽤 심각한 중증도의 당뇨 상태를 보였다. 네.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칫 실명까지 부를 수 있으므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 단계에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양쪽 눈에 다 있었기 때문에 범망막 광응고 레이저술을 양쪽에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출혈 정도가 심하고 견인 망막박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2023년 12월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경과를 계속 보던 중에 우한 오른쪽 눈도 이제 견인막이 점점 자라나는 단계로 진행을 해서 2024년 12월에 오른쪽 눈도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했고, 견인막을 제거하고 그 막이 자라난 부분 주변에 이제 레이저를 추가로 더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당뇨 관리를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안과적인 이제 문제는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도 증상이 있었던 왼쪽 눈을 비롯해 오른쪽 눈의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소리 없이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막 질환. 100세 시대 눈이 건강해야 실명의 위협으로부터 삶의 소중한 광명을 지킬 수 있다. 수술 이후에도 황반부종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리체 주사술은 필요한 경우에 맞춰서 시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에 계속 주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것이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이제 일하는데도 불편이 없고요.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니까 물건 같은 거 집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죠. 언니가 퀼트를 해요. 언니가 이제 퀼트 하면서 잘 보이게 술을 한번 쫙 다시 놔주고 싶어요. 그래서 언니 일이 더 편하게 도와주고 싶어요. 네, 당뇨 망막병증의 환자 사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마지막 질환 망막박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망막박리, 말 그대로 망막이 좀 떨어져 나가는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망막이 떨어지는 질환, 박리, 떨어지는 것을 보통 망막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막박리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박리는 시세포가 그 밑에 층인 망막 색소 상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고요. 망막이 박리가 되면은 이제 시세포 기능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야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통 망막박리는 이제 열공 망막박리, 견인 망막박리, 삼출 망막박리 세 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열공 망막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공 망막박리는 열공 말 그대로 구멍입니다. 구멍이 생겨서 망막이 박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보통 이제 눈 안에서 이제 망막에 구멍이 차고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차면서
이제 구멍 그리고 찢어진 게 생기면서 이제 유리체가 액화된 부분이 망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망막이 떨어지는 것을 열공 망막박리라고 하게 됩니다. 견인 망막박리는 앞에 당뇨 망막병증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눈 안에서 섬유 견인막이 자라면서 망막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제 생기는 것들을 견인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삼출 망막박리는 말 그대로 망막에 물이 차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망막 밑에 있는 이제 그런 혈관들에 의해서 망막에 이제 물이 차면은 물이 이제 밑에서부터 차오르니까 망막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생기는 것을 삼출 망막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공 망막박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생리적 비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문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눈 안에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리체. 유리체는 이제 눈 안에 공간을 채우는 약간 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리체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과정 중에 이제 젤리가 이제 물과 섬유질로 약간 분리가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 현상을 보통 우리가 유리체 액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보통 비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생리적 비문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리체 액화 과정이 생기면서 남아있는 이제 섬유질, 물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섬유질 부분이 이렇게 뭉쳐서 이게 눈 안에서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니죠. 그게 그래서 실처럼 보이기도 하고 벌레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통 비문증을 날파리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파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시는 경우가 보통 이제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유리체 액화 과정에서 보통은 유리체 자체는 이제 망막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게 되는데 이게 망막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데 분리되면서 이렇게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과 섬유질이 뭉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망막에 붙어 있던 유리체가 떨어지는 과정을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현상으로 생기는데 이 현상에서 이제 떨어진 섬유질, 특히 그 중에서 시신경에 붙어 있고 황반부에 붙어 있던 그런 섬유질이 이렇게 똑 떨어지면은 이제 고리 모양처럼 보이게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떠다니는 것을 또 이제 비문증 형태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정상적인 과정의 생리적인 비문증,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고요. 하지만 망막 질환이 동반된 비문증이 있습니다. 보통 망막에 구멍이 나고 이제 열공 망막박리가 생기는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데요. 보통 이제 유리체 액화 과정, 아까 말씀드린 후유리체 박리, 유리체와 망막이 붙어 있던 중에 유리체 부분이 당겨지면서 망막을 이렇게 좀 잡아 당기는 견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 광시증이라고 하죠. 눈에 번쩍이는 게 이제 뭔가 보인다. 그런 이제 현상을 느끼는 게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화 현상, 자연스러운 이제 변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유리체가 액화가 되면서 망막을 이렇게 당기는데 이게 당기는 힘이 너무 세니까 망막이 이제 쭉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물로 변하죠. 그 물이 구멍을 통해서 망막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망막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현상. 이걸 열공 망막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그 과정에 의해서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눈 안에 이제 포도막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유리체 출혈이 이제 망막에 구멍이 나면서 구멍이 나는 경우에 이제 망막에 있는 혈관이 같이 물리게 되면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이제 유리체 출혈이 생겼을 때 검사를 해보면 이제 망막에 구멍이 나 있고 망막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눈을 다쳤을 때 망막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 외상에 의해서도 망막에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망막박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공 망막박리의 증상은 보통 증상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과정 중에 생기는 증상과 유사합니다. 비문증, 눈에 떠다니는 게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 있고요. 그 유리체 망막 견인이 심해서 이제 망막을 이제 그 후유리체 박리 증상이 생길 때 망막을 이렇게 당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광시증, 눈에 번쩍이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과정보다는 이제 망막박리, 망막 열공이 생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망막 열공이 생기면 이제 그 찢어진 망막의 조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시증 같은 경우도 이게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이제 견인이 생기면은 이런 번쩍이는 것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증상, 그리고 뭔가
번쩍번쩍번쩍 하는 그런 증상이 일반적인 이제 후유리체 박리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망막 박리의 첫 번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열공 망막 박리가 되었을 때 진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보통 시야 장애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쪽에 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한쪽을 이렇게 가려 보셔야지 사실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 주변부부터 보통 커튼이 쳤다, 그림자가 진다, 보통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뭔가 이상한 가리는 부분이 주변부부터 점점 안쪽으로 사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게 시력 중심인 황반부까지 그 부분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가려서 이제 안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심하게 이제 시력이 이제 저하가 생기고 뭔가 설령 보이더라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열공 망막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단이 이루어지고 치료도 방법까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이제 증상, 그러니까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질환과 사실 이제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병력 확인, 그리고 문진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증 광시증의 동반 증상이 사실 오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있었는지 물어보시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꽤 있고요. 그래서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려 보이기 전에 뭐가 떠다니거나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 사실 말씀하시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증상의 발생 시기, 그리고 빈도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비문증 광시증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를 같이 조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공망막박리로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증을 없애는 치료는 아닙니다. 보통 많이 오해를 하시고요. 사실 시술을 하고 뭐 눈이 이상해요 막 계속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레이저 치료, 보통 장벽 레이저 광운고술, 그리고 이제 냉동온고술도 가끔 시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주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이제 진행을 막고 이제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치료고요. 장벽 레이저 광운고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리어, 그러니까 방어막을 치는 거고,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멍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돼 있으면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처럼 이제 직접 밖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냉동온고술이고요. 레이저 치료는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렌즈를 눈에다 대고 이제 직접 레이저 광선을 조사를 해서 이제 다음처럼 이제 흉터를 만들어서 분리되어 있고 이제 찢어져 있는 부분에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수술해야겠죠. 망막이 떨어졌고 시력 중심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침범을 해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레이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망막에는 레이저를 쳐도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망막의 레이저 치료는 이제 정상적인 망막에다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거고, 떨어져 있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 방법은 총 3가지가 있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공막 돌림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버클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버클을 하는 수술인데, 눈의 바깥쪽에서 보통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실리콘 그 밴드도 있고 스펀지도 있습니다. 눈을 밖에서 조여서 이제 구멍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 버클 있죠? 혁대에 이제 있는 버클 이렇게 쪼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쪼아서 밖에서 눌러서 망막을, 구멍을 막고 망막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처럼 이제 망막의 밑에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제 스펀지를 갖다가 밖에서 대서 눈을 눌러서 구멍을 막고 레이저를 치료를 해서 진행을 막고 망막을 붙였던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유리체 절제술, 앞에 당뇨 망막병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눈 안에 하는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 있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눈에 구멍을 뚫고 기구로 눈 안에 유리체를 제거를 하고 떨어져 있는 망막에 물을 빼고 망막을 붙여서 레이저를 하는 이제 그런 시술이 되고요. 열공망막박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눈 안에다가 이제 유리체가 없어졌고 망막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눈 안에 충전물을 채워줍니다. 그게 가스인 경우도 있고 기름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서 있으면은 망막 부분이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밑에가 떨어졌다. 여기에 망막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상태에서 가스나 기름을 넣으면은 이제 위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밑에 부분을 커버를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 후에는 이 뒤통수가 하늘로 가게,
보통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나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 뜨는 힘을 이용해서 붙여놓은 망막이 이제 그 레이저를 하고 나서 흉터가 되는 걸 그때까지 이제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자세, 특히 엎드려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분은 이제 반대쪽에 예전에 수술하셨고 레이저를 엄청 많이 해놨음에도 이제 망막이 박리돼서 이제 수술을 했던 분이고요. 지금처럼 수술하고 이제 레이저, 그러니까 자, 지금은 이제 눈 안에 가스가 있고요. 요 부분이 가스입니다. 가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는 저절로 이제 빠지면서 이제 흡수가 되고 망막이 붙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비문증은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랑 좀 다르고 본인이 좀 이상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비문증의 개수나 양이 확 늘고 번쩍번쩍이는 빈도나 이 정도가 확실히 심해졌고,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저 검사 포함해서 이런 안과 검사를 꼭 하시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나 점점 망막 질환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망막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망막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왔습니다. 교수님, 20살이 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기념으로요, 그간의 안경 생활을 청산하고 라식 교정을 위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라식 교정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받던 중에 망막에 병변이 발견돼서 레이저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요, 망막이 안 좋은데 라식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망막 레이저 치료 후에 좀 쉬었다가 라식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빨리 솔루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만 말씀드리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보통 이제 레이저를 하고 병원에 검사를 거친 이후에 괜찮으면은 보통은 이제 굴절 수술을 하시는 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망막 질환은 이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 눈 안에 있는 이제 신경 부분이고요. 굴절 수술을 하는 거는 요 앞쪽에 있는 이제 각막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 자체가 이제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은 저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니면 이제 좀 불안하시면 1년 정도까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하세요라고 보통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망막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75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근데 75세 어머니가 평소에 눈이 좋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계속 받아왔다고 하네요. 근데 최근 들어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황반변성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황반변성 진단 이후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주변 어르신께서 황반변성에 걸리면 치매에 걸린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진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심하고 계셔도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연구에 이제 다중인간 분석 연구에 보면은 황반변성 있는 분들에게서 파킨슨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보통 정상 경우보다는 1.5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확률상 1.5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지 모든 분들한테 이게 다 생긴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관련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고 발생 확률이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매나 이제 이런 이제 신경과적 질환들도 사실 이제 검사를 계속해서 뭐 단계가 더 진행하기 전에 발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TV 메디컬 학청 오늘 이 시간에는 실명의 위험을 부르는 망막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망막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정기 검사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우리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독담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안 보여, 이상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 이상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꼭
정기적인 안과 검사 그리고 이제 가까운 안과를 가서 일단은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기 치료와 더불어서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진행을 한 경우 외에도 초기에 발견이 됐을 때 진행의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는 이제 그런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꼭 정기 검사를 하는 거를 반드시 저는 좀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에도 권유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더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눈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예민하고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치시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 건강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력을 도둑맞지 않고 건강한 눈 지킬 수 있도록 네.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안과의 강용구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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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연구가 많이 됐고 지금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약간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약간 사장되는 느낌의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인공망막에 대한 사실 연구가 한때 좀 많이 좀 활성화돼서 이제 해졌는데 결과가 사실 좋지 않아서 요즘은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아예 망막을 이제 세포를 키워서 그런 걸 사실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이제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는 나중에 언젠가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각막은 이식하면 되는데 망막은 이식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긴 한데 인공망막을 만들어서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면은 나중에 그런 쪽으로 꼭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